과연 투자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주목할 만한 기업, 주식들은 무엇이 있는지 4천억 원 정도 투자한다고 밝혔는데 이번에는 35조 8천억 원 정도 투자한다고 밝혔어요.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 세 가지 공통 분모에 해당되는 기업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일 장 마감 직전 현대차가 10년간 109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투자 분야인데 전동화에만 35조 원을 쏟아붓는다. 그래서 2030년 전기차 영업이익률을 10%로 끌어올리겠다. 테슬라를 제외한 내연기관차 업체 중에서 전기차 영업이익률이 의미 있는 수준을 달성한 기업은 아직 없습니다. 기아가 BP를 맞췄다. 그 정도의 소식만 들릴 뿐이죠. 현대차가 최근 계속해서 이 전기차 투자 관련 비전을 제시를 하고 전기차의 진심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투자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주목할 만한 기업, 주식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사의 핵심 내용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109조 원을 투자를 하는데 이 중 33%에 해당되는 35조 8천억 원, 여기는 전기차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2032년까지 투자를 하니까 연평균 11조 원 수준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투자 분야, R&D, 설비 투자, 전략 투자, 이 부분에 각각 투자금이 안배가 되고요. 전동화 분야 35조 원 투자는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동화 부문 투자가 집중되는 2024년과 2025년에 12조 원 이상의 투자를 단행할 계획이다. 연평균 11조 원 정도 투자를 하는데 특히나 2024년, 내년과 내후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늘리겠다. 그런 의미죠.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확실히 이 현기차가 전기차에 투자함으로 인해서 부품 업체들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2차전지 주식들이 이때 특히나 더 좋을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암시해 주고요. 전체 투자액 가운데 33% 전기차 관련 투자다. 이는 지난해 CEO 인베스터 데이 발표에 연평균 2조 2천억과 비교를 해서 매년 1조 4천억 원 늘어난 규모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10년간 배터리 사업에 투자되는 9조 5천억 원, 이 규모가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2030년에는 전기차 200만 대 판매를 목표로 하겠다. 이것이 이 기사의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정리를 하면은 109조 원을 투자를 하는데 각각의 분야가 있고 R&D, 설비 투자, 전략 투자, 이 안에 이 전기차에 대한 투자도 포함이 되어 있다. 특히나 2024년과 2025년에 좀 많이 투자를 한다. 그리고 목표 판매 대수는 200만 대다. 언제? 2030년에. 근데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이 부분이에요. 이는 지난해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발표한 연평균 2조 2천억 원에 비해서 1조 4천억 원 늘어난 규모다. 즉 이번에 나온 투자 이슈가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1년마다 진행이 되는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발표하는 비전, 목표, 이런 거의 후속 이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한 투자 규모와 작년에 발표한 투자 규모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죠. 만약에 작년보다 줄어들었다. 100조 원을 넘게 투자를 하는데 작년엔 150조 투자한다고 밝혔다면 이건 악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당시 어느 정도 투자 규모를 발표했는지 살펴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95조 5천억 원 정도를 투자한다고 밝혔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번에 확실히 한 15% 정도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즉 9년간 95조 5천억 원 정도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힌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32년까지, 즉 10년간 109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연율화, 연간 투자되는 규모만 살펴보면은 작년이나 올해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 R&D 투자, 설비 투자, 전략 투자 부문 살펴보면은 이것도 딱히 크게 증가한 거라고 볼 수는 없겠죠. R&D 부분이 좀 많이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이 중에서 포함되어 있는 전동화 부분 같은 경우는 확실히 많이 늘어납니다. 작년에 19조 4천억 원 정도 투자한다고 밝혔는데 이번에는 35조 8천억 원 정도 투자한다고 밝혔어요.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다. 물론 이 중에는 배터리 투자 9조 5천억 원이 새로 포함이 됐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최근에 SK온과 LG에너지솔루션과 합작사를 발표한 이 미국 투자 소식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SK온과 지난 4월 25일 35기가와트시 규모의 미국 배터리 생산 공장 JV 설립해서 투자한다고 밝혔었죠.
LG 에너지 솔루션과는 그로부터 한 달 뒤인 5월 26일에 30기가와트시 규모 공장을 설립을 한다. 마찬가지로 합작 회사로 인해서. 그래서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제외해도 26조 3천억 원 규모입니다. 즉 2020년과 비교해서 거의 한 30%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확실히 이 전기차에 대한 투자 규모는 작년 발표했던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이 판매 목표치에서 드러나죠. 앞서서 투자 계획 같은 경우에 시점이 달랐죠. 2022년에는 2030년까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32년까지. 하지만 전기차 판매 목표치 같은 경우에는 2030년 기준 작년은 187만 대, 올해는 200만 대, 올해 한 7% 정도 더 올려 잡았다. 자, 그래서 진짜 이 전기차의 진심이고 이것을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것이죠. 이에 따라서 전기차 부품업체 그리고 관련 2차전지 업체는 수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기차 어떤 부품 업체들이 수혜냐, 그 부분을 알아봐야겠죠. 일단 내연기관 차량과 전기차 부품 개수를 비교를 해보면 전기차가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엔진 부품이 다 사라지죠. 내연기관 차량은 엔진, 미션, 이런 파워트레인이 가장 내연기관 차의 핵심 부품이라고 한다면 전기차 이게 다 없어집니다. 그냥 구동 모터로 바뀌죠. 그리고 차체 부품, 현가 및 제동 부품, 이거는 그냥 기계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부품이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장 부품이 강화가 되는데, 근데 신기한 거는 전장 부품이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서 전기차가 더 많이 줄어듭니다. 그 이유는 내연기관 차는 기계에다가 계속해서 이 컴퓨터, 짜잘한 이런 부품을 추가했던 거라고 한다면은 전기차는 그 자체가 컴퓨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의 개수는 줄어들지만 훨씬 더 고도화된다. 자, 그래서 전기차로 오면서 강화되는 부품이 무엇이냐? 일단 첫 번째 배터리. 이거는 없는 게 생기는 거니까 당연히 강화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구동 부품, 세 번째 열관리 부품, 네 번째가 전장 부품입니다. 구동 부품이 바로 내연기관 차량의 엔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중에선 이 구동 부품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동 부품은 구동 모터, 인버터, 동력 전달 장치, 회생 브레이크 시스템으로 나뉩니다. 회생 브레이크 시스템은 전기차가 브레이크를 작동을 하면 자석이 코일에서 전기를 발생시켜서 발생된 전기를 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핵심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 전기를 좀 브레이크를 밟을 때 모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고, 구동 모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내연기관의 엔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전에는 구동 모터가 하나 들었습니다. 그래서 2륜, 주로 이제 전륜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연기관 차량과 비교해서 토크가 좀 딸립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구동 모터가 2개 들어가는 4륜 시스템이 확장이 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4바퀴 각각의 이 구동 모터가 들어가는 인휠 모터, 이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동 모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차량 중앙에 위치한 구동 모터를 통해서 다시 바퀴로 재분배되는 그런 방식이에요. 즉 에너지 손실, 동력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바퀴에 하나씩 구동 모터가 달려있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그러면은 퍼포먼스, 가뜩이나 이 전기차의 제로백이 센데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거고, 주행거리 역시 늘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열 관리 부품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에서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엔진이 폭파 행정을 통해서 구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이 막 발생을 하죠. 그래서 그냥 그 폐열을 운전석이라든지 약간 차체 안으로 들여보내서 히팅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또 하나,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이 엔진에서 발생한 동력을 통해서 돌렸단 말이죠. 하지만 이게 없어지죠. 그리고 전기로 모든 것이 구동이 되는데, 일단 전기가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은 자동차가 움직이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히팅이라든지 아니면 냉방이라든지 그 밖에 이 배터리의 열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전기로 해야 되는데, 따라서 이 공조 장치, 열 관리 부품이 전기차로 오면서 상당히 중요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주요 열 관리 부품으로는 배터리 열 관리 부품, PTC 히터, 전동식 컴프레셔, 전동식 워터 펌프, 히트 펌프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장 부품이죠. 이건 뭐 ADAS, 뭐 각종 센서 이런 것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배터리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해서 뭐 전류량이라든지 온도라든지 뭐 셀 밸런싱, 전화 상태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겁니다. 배터리 안정성과 직결이 되어 있고 배터리의 성능과도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LG 배터리, 뭐 SK 배터리, 삼성 SDI 배터리, 이 배터리가 들어가는 모든 차량은 다 주행거리가 똑같은 것이 아니냐,
성능이 똑같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BMS가 얼마나 정교하게 시스템 되어 있냐에 따라서 주행거리 달라질 수도 있고 배터리의 안정성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기차로 오면서 강화되는 부품 알아봤는데 현대차가 이렇게 전기차의 진심인데 과연 어떤 주식을 주목을 해야 되느냐? 당연히 현대기아차 납품 비중이 큰 주식 살펴봐야겠죠. 근데 이거는 뭐 사실 국내 자동차 부품회사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당연히 이 전기차와 관련된 핵심 부품을 만드는 앞서 말씀드린 뭐 구동 부품, 열관리, 전장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기업에 주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느 정도 실적도 나오고 규모도 나오는 너무나 이 규모가 사이즈가 작고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가 많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엄청나게 오를 수 있어도 사실 길게 놓고 보면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공통 분모에 해당되는 기업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현대차, 전기차, 투자 수혜, 부품 관련 주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이 전기차로 오면서 강화되는 부품, 구동, 열관리, 전장 이렇게 세 가지 섹터로 나눠서 관련 기업들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일단 현대기아차가 뭔가 한다라고 한다면 1순위 기업은 당연히 현대모비스죠. 덩치가 커서 그렇지 가장 큰 수혜를 받습니다. 뭐 구동 부품, 그 다음에 전장 부품 다양한 그런 영역에서 현대모비스가 관련 부품을 만들고 있고요. 자, 두 번째 만도도 역시 현대모비스와 마찬가지로 현대기아차의 1차 벤더인데 구동 부품에서는 회생 제동 시스템을 생산하고 전장 부품 부분에서는 에이다스, 유명하죠.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만도가 우리나라에선 좀 원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S&T 모티브가 이렇게 1차 벤더들, 현대모비스나 만도 이런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가장 좀 수혜주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구동 부품 부문에서 구동 모터를 전문적으로 생산을 해서 현대기아 및 GM에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구동 모터의 핵심 부품,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시동 발전 모터, 전기차용 드라이브 유닛. 이거는 전기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터를 전문적으로 생산을 하는데 이 모터 매출 비중이 40%가 넘습니다. 자, 이 밖에도 방산 제품들을 생산을 하죠. K4 소총, K15, K16, 경기연총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K방산이 잘 나가는데 여기에 대한 모멘텀도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한원시스템입니다. 열관리 부품, 공조장치, 글로벌 한 3위권에 해당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사실 현대기아차도 거래하지만 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 비중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열관리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1위다라고 볼 수 있어서 전동 컴프레셔, 뭐 배터리 열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을 상당히 잘 만듭니다. 그리고 이번엔 좀 소형주예요. 바로 아진산업이라고 있는데 이 기업은 일단 자동차 차체용 부품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현대기아차 비중이 90% 이상이고요. 전기차 부품 중에서는 EWP, 일렉트로닉 워터 펌프, 그 다음에 CCH, 클라이밋 컨트롤 히터 등 열 관리 부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뭐 다양한 공조 장치를 만들기도 하고요. 이 밖에도 약간 전장 부품 쪽에서 전압 제어기, 차량용 블랙반스, 어라운드 뷰 등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위아, 이것도 현대차 그룹에 속한 기업이죠. 여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 설비, 공작 기계도 만들거든요. 그래서 산업용 로봇, 현대기아차가 전기차 전용 공장을 만들면은 아무래도 좀 주목해야 되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장 부품에서 현대모비스 만도는 앞서 설명을 드렸고 SL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램프, LED 램프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인데 전기차용 LED 램프도 현재 만들고 있고요. 현대기아차 및 GM에도 납품을 합니다. GM의 40% 정도가 이 SL의 LED 램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BMS도 최근에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아 전기차에 BMS를 납품했다고 수주 공시를 했습니다. BMS 같은 경우에는 1차 벤더인 현대모비스가 주로 만드는 부분인데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도 소울 벤더 하나만 둘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2차 벤더, 3차 벤더 이렇게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두고 있는데 SL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자체가 SL이 그만큼 경쟁력이 있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밖에 시가총이 좀 작은 기업들 중에서 경창산업, DIC 이런 기업들도 구동 모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실적 어느 정도 나와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시가총이 너무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가 제외를 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이런 기업이 주가는 더 화끈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전기차 부품을 알아봤다면 이번에 2차 전지 알아봐야겠죠.
자, 아무래도 배터리 공장이 더 늘어난다라고 한다면은 소재단에서는 원가 비중이 가장 큰 2차 전지 업체들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양극재죠. 그래서 우리나라 5대 양극재 업체들 가지고 왔는데 현대차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과 합작사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양극재 업체별로 어떤 고객사와 주로 거래를 하는지 그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여기에서 세모 표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제품 납품이라든지 공급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베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 그 다음에 SK온과 주력으로 거래를 하는데 최근에 이 LG에너지솔루션과 양극재 납품 관련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에코프로와 LG그룹 간에 사실 예전에는 거래 관계가 있다가 2012년부터 거래 관계가 단절이 됐습니다. 그때부터는 거래를 안 하다가 2021년 8년 만에 에코프로와 LG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 재활용, 이 폐배터리 관련 사업에서 드디어 협력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슬슬 에코프로 BM이 LG에너지솔루션에다가 양극재를 납품하지 말란 법이 없죠. 그래서 최근에 3월 31일 기사를 보니까 슬슬 양극재 공급 논의 중이다라는 부분이 나왔는데, 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에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3사와 다 거래를 합니다. 근데 다 거래를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음극재입니다.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LG엔솔과 삼성 SDI와 적극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고 SK온과는 현재 공급 논의 중입니다. 4월 21일 기사를 보면은 니켈, 코발트, 망간, MCM811 양극재를 SK온과 이렇게 공급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LNF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3사와 다 거래를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 테슬라에 직납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인지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면은 LNF가 현대차 그룹, LG, SK, 미국 합작사의 양극재를 공급한다. 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은 확실히 이 현대기아차 합작사 수혜 기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LG에너지솔루션만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모 신소재가 가장 후발주자라고 볼 수 있는데 후발주자였다가 가장 최근에 강력하게 치고 올라오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와 거래를 하고 있는데 SK온과도 지금 거래를 하기 위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뭐 양극재 업체들 사실 예전에는 어디에 납품하는지 명확하게 선이 갈려 있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골고루 다 웬만한 배터리 3사와 납품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기업이 무조건 수혜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정리하겠습니다. 현대차가 109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2032년까지. 근데 이거는 지난해 연장선이다. 지난해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밝혔던 부분을 추가적으로 팔로우한 거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니까 확실히 금액이 늘어나고 현대차가 진심인 부분이 전기차 부품, 배터리다. 특히나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계획이 없었다가 이번에 SK와 LG와 합작사를 설립하면서 9조 5천억 원이 추가가 됐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주목해야 되는 그런 기업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동 부품을 만드는 기업, 열관리, 전장 부품,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이런 기업들을 주목을 해야 되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증설이 되니까 장비 쪽도 볼 수 있지만은 대장주인 양극재, 소재 역시 주목을 해야 된다. 그리고 LG와 SK와 납품을 많이 하는 그런 기업을 좀 더 살펴보면 좋겠죠. 그리고 앞서서 2024년과 2025년에 추가적으로 많이 투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가 바로 성장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투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